황교안 회장님을 모셔서 인사 말씀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신앙송 너무 좋았죠?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낭송하신 분이 어디 사라지셨네? 뒤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부부 신앙송 더 멋졌죠?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원래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의 모임은 말만 하고 보여주는 게 없는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오늘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네, 우리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도 이런 역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면 돼요. 하면 되고, 이제 제가 명함을 좀 받아놨는데 좀 여기저기 좀 모시려고 그래요. 오늘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43주기를 우리가 모시기 위해서 왔습니다만은 이어서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위한 그런 국민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을 오늘 갖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여기 한 100여 분 계시는데 이것으로부터 우리 박근혜 대통령 완전 명예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맨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만난 것은 대통령 된 뒤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당선자 신분에서 인수위원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저를 불렀어요. 그런데 저를 뭐로 불렀는가 하면 법무부 장관으로 부르셨습니다. 장관들 17명이 있고 장관급 위원장들에서 20몇 명이 있지만은 그 중에도 제일 대통령이 신경 쓰는 것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 아시지만은 역대 거의 대부분의 대통령은 본인의 측근을 법무부 장관으로 세웠어요. 학교 후배거나 잘 아는 후배거나 고향 후배거나 정말 믿을 수 있는, 내가 나쁜 일을 해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무부는 검찰을 지휘하기 때문에 그래요. 검찰을 지휘하는 기관이 아무도 없죠. 네, 법무부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견제하고 이렇게 하려면 장관이 정말 유사시를 대비해서 대통령의 측근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대통령의 측근이 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 그럴까요? 아무 부끄러운 게 없을 때. 잘못한 게 없으면 법무부 장관, 검찰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세웠다는 것은 본인이 부끄러운 게 없다,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를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 지명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 이제 아시겠죠?
지금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정말 속마음이라고 그럴까? 한모여나 마찬가지예요. 검찰에 오래 있으면서 일을 같이 많이 했던 이런 걸 측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난 정권은 어땠어요? 지난 정권도 마찬가지.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일면식도 없는 저를 장관 후보로,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고 저분은 비리 부정이 없는 정말 깨끗하고 바른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느 기자가 저한테 물어요. 박근혜 대통령 정부, 박근혜 정부를 평가해달라.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개혁 정부다. 그게 아마 주진우 아닌가 싶은데, 내 기억에 저 인터뷰를 많이 해가지고 주진우 같은데 저한테 그렇게 평가를 하라고 물어봐서 내가 박근혜 정부는 개혁 정부다. 이러니까 아니 적폐 아니 저 탄핵되고 그랬는데 이게 개혁 정부냐고. 좀 내용을 보세요. 박근혜 정부는 99%를 개혁으로 일관했습니다. 4대 구조개혁, 노동개혁, 공공개혁, 교육개혁, 또 금융개혁. 각각의 개혁 아젠다마다 40개, 50개, 70개, 80개의 아젠다도 우리나라에 잘못된 것들을 다 훑어가는 그런 것이 4대 구조개혁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내 편하고 국민들이 힘들게 만드는 각종 규제들, 이거 규제 다 없애자. 규제 개혁 정부였습니다. 저도 총리로서 한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규제 풀기였어요. 규제 풀기. 규제 해제율이, 그러니까 내가 규제 풀어달라고 할 때 그거 인용하는 비율이 과거에는 8%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건 건의가 있으면 8건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수용률이 40%가 됐습니다. 안전 규제 빼고 이 나머지 규제들은 다 거의 다 푼 거예요. 그래서 8%가 몇 프로가 됐다고요? 40%. 다 풀었어. 왜냐하면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게 시장 경제. 경제를 시장에게 맡기는, 국민에게 맡기는 이런 정책을 했습니다. 또 중요한 또 한 가지 덩어리는 뭐냐면 손톱 및 가시 뽑기,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규제를 다 풀자는 거예요. 규제. 아까 내가 규제 얘기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비정상의 정상화. 지금 그 이전 정권에 누적되어 있는 이런 비정상 상황들이 우리가 분류하니까 100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과제를 기획해 나갔습니다. 다른 정권에서는 시도도 못한 것들을 수백 가지의 개혁 과제들을 털어놓고 풀어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공무원 연금 개혁 이렇습니다. 역대 정부가 하려고 했지만 공무원들의 반대에 반발에 붙여가지고 못했던 그걸 했어요. 그래서 결국 공무원들이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기도 했고 표 안 찍기도 하고 이런 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개혁 정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핵이 되셨어요. 제가 좀 쭉 말씀드렸는데 이런 분이 탄핵 대상이 될까요, 여러분? 안 되죠? 안 되는데 탄핵을 시켜버린 것이에요. 정상적이 아닙니다. 그래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헌법재판소는 법률 재판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치적 재판하는 곳이에요. 법률 따지지 않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게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정도가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막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 탄핵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선 첫째로 절차가 틀렸습니다. 절차. 지금 탄핵 결정 날 때 법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사건 재판을 하고 있었어요.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그냥 바로 탄핵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건 법원이 한 일이다. 대법관들은 눈도 없고 귀도 없습니까?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탄핵을 해버려요. 만약에 법원에서 판결한 판결이 무죄가 됐으면 그래도 이 탄핵이 정당합니까? 무죄가 난 걸 토대로 해서 탄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정신이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끝내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탄핵한 그 절차가 명백하게 잘못된 거예요. 혹시 이제 저렇게 전화가 막 오잖아요. 저 빨리 끌 때 어떻게 끕니까? 이거 뒤집어 보면 돼요. 저 누구예요? 어떤 분이 갖고 있는지. 이렇게 뒤집어 보면 돼요. 저 밖에서 오는가 보다. 자, 재판도 안 끝났는데 탄핵했다는 이 절차적인 흠결, 잘못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다시 세워야 됩니다. 뒤집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돈 받은 게 있습니까? 돈 받은 게 밝혀졌습니까? 지금 이재명이니 이 좌파 이놈들은 그냥 수십억, 수백억을 그냥 자기 입속에 그냥 집어넣고 저렇게 무도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놈들 다 탄핵했어야 되는데 탄핵 세력들이 탄핵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한 푼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경제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는 법조인 생활 수십 년 했는데 도대체 그런 말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놈을 갖다 놓고서 지금 이제 공범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돈 받았다, 이런 비리가 있었다 들어본 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탄핵이라고 했어요. 절차도 잘못되었고 내용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 뒤집으라니까 이렇게 소리 나면 뒤집어요. 내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그걸 뒤집으세요. 자꾸 메끌려고 그러지 말고. 뒤집으면 그냥 없어져. 내가 나가자. 그래서 제가 작년 말부터 박근혜 대통령 석방해라 이래가지고 세력을 모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자, 정권 교체하자,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 전부 다 전화 한 통씩 해달라. 그 전화 한 통하는 게 힘이다. 이래서 제가 국민들에게 박근혜 대통령 석방, 정권 교체, 부정선거 예방 방지, 대책 마련 이런 아젠다 4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도장 찍으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여기도 벌써 계시잖아요. 예. 전부 저 뒤에도 계시고 50만 명이 뜻을 같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몇 명이라고요? 50만 명. 제가 이분들에게 인사전화 한번 하려고 문자를 보냈더니 2천만 원 들었어요. 그렇지만 보냈습니다. 세력들이 모여졌어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석방됐지요. 석방 더 나아가서 사면이 됐지요. 석방과 사면은 큰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모여가지고 뭉쳐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라. 그 당시는
되리라는 생각하는 사람 사실 없어요. 정권 교체나 돼야 되나 보다 이랬는데 국민들이 외치고 아우성하니까 국민을 이길 정치는 없습니다. 결국 석방을 했는데 그냥 석방이 아니라 사면으로 석방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든 과제는 끝났습니까?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다. 정말 억울한 이런 옥살이를 하셨는데 석방이 급하니까 제가 계속 석방하라, 사면도 얘기 안 하고 이제 석방하라, 석방부터 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하자 이렇게 했어요. 석방과 사면이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대통령 제대로 된 댁에 살고 계십니까? 경호를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누려야 할 그런 노고에 대한 보답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완전 명예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됐다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지금도 고통 속에 지내고 계셔요. 몸은 자유의 몸이 됐지만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도 못하고 늘 불안하고 언제 어떤 녀석들이 그 담 넘어 들어가서 또 딴짓 할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꼭 박근혜 대통령의 완전 명예회복 그것을 이제 갈망하고 있는데 이게 몇 사람이 해소될 일은 아니에요. 아마 우리 국민의힘이 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민주당이 나가낼 겁니다. 뻔히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힘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힘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뭉쳐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발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이건 그냥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뻐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기본 틀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가짜를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기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그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한 분이에요. 저렇게 단아한 분이 어디 있어요? 사심 없는 분 어디 있어요? 이런 분 명예회복을 시켜드려서 정말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뜻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